네, 이번 주제는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윤석희 기자가 전해준 내용부터 좀 알아볼게요.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에 지금 만나기로 했어요. 여당 지도부랑 순방 나가기 전에도 당부를 했고 돌아와서도 국회 상황부터 좀 살핀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좀 주로 나눌까요? 예, 순방 가기 전에는 잘 부탁합니다. 예. 거의 뭐 여러 이제 법안이 달렸는데 네. 갔다 와 보니까 예산안하고 연계돼 가지고 예. 일부 법만 통과가 되고 제일 중요한 노동법이 남아 있죠. 그다음에 그렇죠. 테러 방지법 남아 있고. 예. 그리고 뭐 서비스 발전법이라든가 네. 이런 법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오늘 완곡하게 윤석희 기자는 서비스 발전법으로 이제 리포팅을 하고 있지만 예. 그 내면의 중요한 법은 역시 노동 관련 노동법이겠죠. 그 법이 되겠는데 네. 대통령이 이제 승부를 저는 거는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그 2시에 그 지도부들 그 면담을 해가지고 이건 우리 정부의 가장 긴급한 일이다. 예. 근데 사실 여당으로서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죠. 네. 지난번에 예산하고 연계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예. 이번에는 연계할 게 없고 예.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도 제가 1차는 내가 봐줬는데 2차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서 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선진화법 때문에 그때는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반대가 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지금 박 대통령이 이렇게 여당 지도부까지 청와대로 불러서 이렇게 만날 때는 어쨌든 강력한 의지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일로 끝나는 그 12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노동 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정말 처리하고 가자. 그리고 3년째 지금 묵혀 있었던 그 법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중에서 의료 관련법 2개 하고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은 해서 일자리 수만 개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은 잘하긴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것은 일자리가 한 10만 개까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관련 법에서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을 포함해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노동 개혁 관련을 완성할 수 있는 그 관련법을 꼭 정기국회 전에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임시국회 안에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사실상 압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이 가능이 됩니다. 총선 앞두고 임시국회 뭐 될지 말지도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되겠습니까 이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단결해서 좀 처리하라 할 수도 있지만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왜 점심 한 번 못 먹느냐 이거죠. 물론 앞에 행사가 있어서 좀 딜레이되고 그러겠지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게 정말 절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면 노동 관련 5법이든 서비스 발전법이든 정말 절실하다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좀 협조해달라.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하고도 밥 한 번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런천 미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또 밥 먹고 나서 얻어먹으면 사람은 신세진 느낌을 또 갖거든요. 왜 지금 여당 지도부 만나갖고 그렇게 독려한다고 이게 되겠냐고. 저는 오히려 야당을 자극하고 야당의 방어 기제만 강화시켜주는 거다. 강화시키는 거다. 대통령이 정말 이걸 절실하다면 야당 지도부를 못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 얘기 옛날에 잠깐 나왔는데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회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걸로 호응 좀 받았었잖아요. 좀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임시국회도 임시국회지만은 저 총선 앞두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중을 계속 이렇게 좀 밀어붙일 텐데 야당이 안 그래도 좀 걱정하잖아요. 자극하지 않을까. 야당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제가 아까 어려운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최 박사님은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뭐 혹시라도 무슨 그 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점심 먹으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1차 때는 여야가 예산안을 연계를 해가지고 서로가 편하게 간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거 이제 양보했는데 큰 이 노동법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연계할 것도 없고 정말 강대강으로 붙어 있는 상황이고 1차 끝난 뒤에 1차 그 법 통과 뒤에 여당은 소주잔 마시고 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하여튼 뭐 그 굉장히 비분 관계 했다는데 그렇다면 2차 때는 야당이 이제 결기를 갖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저는 양보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저는 다 이게 그 넘어가서 내년까지도 그 지리멸렬하게 공방을 벌이는 그런 상황도 계속이 되는데 문제는 여야 정치인들이 나라의 큰 미래를 생각하면은 이런 그 강대강 대치를 충분히 풀 수 있을 텐데 우리 국회의원들 잘 아시잖아요. 뭐 출입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것보다는 본인의 앞날 뭐 그다음 총선에 많이 신경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신이 지금 그쪽으로 좀 많이 팔려 있는 것들 같아요. 또 뭐 다음 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돌아와서 그 법안도 법안이지만 또 개각
또 정신 없잖아요. 개각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나머지 임기 2년 동안에 확실하게 국정을 갖다가 레임덕 없이 챙겨갈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는 정말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람들, 청와대 장차관을 하고 새 사람들을 갖다가 전면 포진하고 싶어. 우선 확실하게 입성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영남 지역에 그다음에 수도권의 확실한 지역에 하려고 하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다급한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의 어떤 경직화가 이루어지게 하면서 결국에 친박 비방의 갈등으로까지 비춰지는데 그것은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의 그런 의중을 갖다가 그 협력하는 차원에서 많이 수용함으로써 상당히 해결해가고 한다. 그런 측면으로 보였는데 사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으로서 상당히 내년 총선도 굉장히 다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수는 아닌가 그렇게는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정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그 오늘 그 2시에 그 여 지도부들을 청와대가 이제 만나는 형식인데 2시 반이죠. 이걸 또 비판적으로 보면은 갑작스럽게 또 부르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뭐 저 면담을 한 자리지만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불려가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고 안 그래도 대통령이 저 순방 떠나기 전에 그 잘 부탁한다 해가지고 정말 부담스럽게 야당하고 협의해가지고 관련 법안 통과시켰는데 이 대통령이 너무 우리가 압박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은 직접 우리는 그 상대를 두고 그 게임을 하는데 뒤에서 자꾸 압박만 하면 우리는 그 절벽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 느낌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오늘 그 당부죠. 당부 겸 이제 부탁인데 여당 대표의 어떤 길을 좀 살려주고 대권 주자이기도 하고 또 총선 산행탑이니까 길을 살려주면서 완곡한 부탁의 어법이 더 여당 지도부가 야당하고 그 협상하는데 더 힘을 그 받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런 것도 하루 전날 이렇게 알려줄 게 아니고 며칠 전에 기팀을 하고 언론에도 알려주고 계속 이런 그 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청와대에 좀 당부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 지난번처럼 립 서비스만 한다는 얘기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립 서비스에 대한 그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너무 해도 너무한다. 그랬더니 립 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을 하나도 3년째 묵혀놓고 하다 보니까 이거 위선이라고까지 그렇게 사실은 그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너무 입법부에 대한 월권적인 그 비판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좀 갖다가 관용을 갖고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긴 하죠. 그렇군요. 지금 뭐 김무성 대표는 약간 서운해서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도 대개가 보니까 프랑스 체코 다녀오면서 김무성 대표한테는 5초 정도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원효철 대표는 35초나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그 사진이 또 신문에 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동등한 관계에서 부탁을 하면서 상생을 하려고 해야지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끌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라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큰 일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아예 먹게 유아오게 해주는 그래서 김무성 대표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 말씀만 드리면 야당이 좀 그 야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야당도 좀 더 그 선진하라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실은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해줄 건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야당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워낙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너무 경직된 그런 국회 어떤 전략을 세워놨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지금 보면 참 단순하게 생각하면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면 잘잘못을 따져서 조율하면 좋은데 이게 무조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과 정치적인 의제와 연계시켜 가지고 끼어 팔기로 가다 보니까 완전히 국회 관리를 못하고 사실 19대 국회 작년에 5개월 동안 입법 제로하고 자기들끼리 수석 보너스 타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따가우니까 대통령이 좀 무리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당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야당 얘기 나온 김에 야당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그 보면은 정신 없는 것 같아요. 야당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핑퐁 게임 아직 계속 되는 거네요. 그 문안박 그 지도부 구성. 이게 문 안팎에서 흐트러졌다 이런 뭐 계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지금 야당이 이렇게 예. 그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예. 야당은 지금 뭐 법안에 신경 쓸 그 겨를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지도부 싸움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여 지도부를 불러다가 예. 이렇게 그 계속 밀어붙이는 형세인데 예.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문안박 그 구성할 때 문재인 대표가 제안을 했을 때 안철수 대표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일주일 전입니다. 나와가지고 네. 나는 그거는 싫고 전당대회 우리 다시 해가지고 다시 그 우리 대표 뽑읍시다 했는데 바로 또 문재인 대표가 거절한 게 뭐 불과 사흘 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또 나와가지고 또 그 구성해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말이 이렇게 그 비중이 안 실리고 가볍게 말을 이렇게 계속 지리한 탁구 넘기듯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네.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저는 국민들 수준이 정말 이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다 책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법안에 신경 못 쓰고 네. 계속 여당에 밀려가고 그러면 네.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 1차 때 예. 1차의 그 협상에서 여당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또 재판이 된다. 네. 이런 점에서 야당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려가 네.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직접적으로 좀 주고 대화를 받고 한 번에 딱 단판을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따로 주고받는 얘기도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 어제 얘기한 거 보면은 어제죠. 절대 안 물러서겠다는 뜻인가 봐요. 일단은 어제 그 도입부부터 그 전개하는 걸 쭉 보면 얘기는 예. 잘했어요. 나는 서울시장도 양보했고 예. 대통령도 양보했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서 합쳐지기도 했는데 예. 나한테 지금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예. 그 끝에 좀 결단 있게 좀 했었으면 더 점수가 좋았을 텐데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도 해보겠다. 예. 그럼 너 당신도 해보려면 해보라는데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를 고영희 시인인가 시를 가지고 저희가 안 그래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 적절한 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네. 시 인용은 잘못됐어요. 시 나왔으니까요. 허승아 앵커 통해서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어떤 시 내용인가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말씀하신 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네. 문재인 대표가 어젯밤에 이 페이스북에 올린 시 한 편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이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터여서 문 대표가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이 시를 통해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시가 고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입니다. 좀 읽어볼 텐데요.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안 전 대표와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며 공격하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셨는데요. 네. 저 시 같은 경우는요. 혼자의 인생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저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놓고 왜 살을 안 맞대냐 이거예요. 아, 네네. 그리고 외롭기로 작정하고 목숨을 걸면서 갈 만큼 소중한 거라면 예. 함께 가야죠. 함께 예. 가야 되는데 저거는 상한 영혼을 위한 노래지 저 시지 정말 우리가 살아있고 앞으로 살아가자는 영혼을 위한 노래가 아니거든.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소통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풍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풍자를 하고 해악을 가지고 시를 인용하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을 수도 있고 가장 하수일 수도 있는데 적절한 시가 아니다. 저건 자기 개인의 인생 이야기지 네. 리더로서 저걸 가지고 하소연할 건 아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가 정말 잘못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요. 저거는 굉장히 완곡한 어법으로 네. 어떤 안철수 뜻일까요? 의원 그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래도 같이 가자 이런 그 뉘앙스가 조금은 있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그렇죠. 네네. 그 안철수 의원이 두 번씩이나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뭐 문재인 대표 저 전당대회 하자고 그랬는데 예.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이거 말을 해도 뭐 같은 얘기 반복을 하고 이런 예. 상황에서 즉답으로 내치지 못하는 이유는 예.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뭐 중도의 어떤 개혁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요즘 뭐 지지율은 한 5%밖에 안 되지만 예. 안철수 의원을 안고 가야만 되는 또 그 숙명이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그럼 당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예. 저렇게 시를 딱 그 인용을 해가지고
그 참모들이 골라준 건지 본인이 좋아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디선 등불이 있고 개울이 흐른다 이런 걸 보면은 뭐 조금 괴롭지만 같이 가자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민 원장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같이 가자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정치적인 진로 선택을 나의 길을 가겠다. 거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방점이 다 다르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결국 혁신전대 받을 수 없고 좀 더 같이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안철수 의원은 이제 판단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은유적으로 저런 시를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렸지 않았느냐. 저는 부부관계에 비유해 본다면 이미 깨진 부부가 유책주의 뭐 파탄주의 유책주의의 책임은 지금 문재인 후보에게 있으니까 나가라 소리를 못하고 그러나 나는 이혼은 못하더라도 나는 나 혼자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부부관계 깨진 부부가 그냥 같이 사는 쇼윈도 부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가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나가겠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고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으니 여보 마누라 용서해주고 우리 함께 당신에게 내가 뭐 여러 가지 재산도 양도할 테니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옛날의 행복을 찾아가자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너는 그래 외로우면 넌 딴방 써? 나 혼자 알아서 갈게. 저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아니,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재신임 물을 때 문재인 대표가 끝까지 물으려고 했을 때 말린 사람이 또 누굽니까? 당내 비주류하고 안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누구의 잘못이 없는 거죠. 계속 그 지지한 공방을 벌이는 두 사람의 잘못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분석하시는 건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혼 얘기하셔서 그런데 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문안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는 전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하자면 저는 더 이상은 이제는 같이 가기엔 좀 너무 먼 길을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kun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얼마나 질이 멸렬하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도 다 이 상황이 질이 멸렬한 공 넘기긴 걸 두 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미 더 이상 봉합할 수 없는 상태, 이미 파탄난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어차피 이제는 제가 봤을 땐 정말 이 당을 잘 추스려서 같이 가려고 하는 지금 수순이라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나가면 아니면 분당되면 서로에게 명분이 누구에게 더 있는가에 대한 이제는 그 수순은 넘어갔다고 보여요. 그래서 서로가 자꾸 공을 넘기고 쉽게 말하면 폭탄이 내 앞에서 안 터지기를 원하는 거죠. 저쪽에 갔을 때 터져야 되는데 또 저쪽에 넘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국민이 봤을 때 과연 저 두 분이 하시는 공 넘기기가 정말로 저 당을 살리고 우리가 제일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야당을 위한 건가 아니면 얼마 불과 남지 않은 총선을 위한 힘겨루기인가는 일반 국민이 정말 저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듭니다. 국민들의 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속보 있었는데 11시 30분에 그 한상균 위원장 그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좀 더 머물겠다는 뜻을 좀 밝힌 것 같네요. 그러면서 당장 못 나가는 중생의 입장을 좀 헤아려 달라. 그러면서 절대 조계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계약을 둘러싼 국회 상황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에 머물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동계약이 중단된다면 중간에 좀 중재 역할을 해줬던 화쟁이 도법스님과 함께 출두를 하겠다 이러면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조계사에 계속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참 답을 좀 안 내놓는 것 같네요.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하던 얘기 좀 마저 해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그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이렇게 갈라서게 된다면 뭐 정 교수님 말씀대로 같이 가고자 했지만 만약에 갈라서게 될 가능성도 지금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 5대5로 보는데요. 지금 이제 이혼 과정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보통 그 부부들이 하는 이혼에서 나오는 말하고 비슷해요. 뭐 지긋지긋하다. 나는 모욕을 많이 받았는데 아이고야, 더 이상 제한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그 일반 부부들이 이혼할 때 쓰는 용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설 듯한 그 위기가 와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갈 데가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 비주류하고 합친다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비주류하고 또 정서가 좀 다르거든요. 호남을 중심으로 한 다선 의원의 비주류하고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중도 성향의 정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합치기가 좀 그렇고 천정배 의원하고의 교류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그 깊지는 않은 것 같아서 본인이 그 들판에 뛰쳐나와 가지고 혼자 그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퀘스천 마크인데. 또 어제 보면은 이제 뭐 마지막 비장한 여러 분위기를 띄웠기 때문에 저는 한 5대5로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표가 또 잘 달래면 그 5.1이 될 수도 있겠죠. 잔류가. 이런 게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 측의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 같아요. 아직 명확한 답은 안 주시는군요. 5대5라는 부분. 민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분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높다. 6대4 이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결국에는 그렇지만은 야당의 전통상으로 봤을 때 극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요구하는 혁신전대의 이상의 효과를 내릴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적인 묘안을 내가지고 결국에 봉합될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은 굉장히 낮긴 하다. 지금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네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게 나올 수 근데 있을까요? 결국 이를테면은 결국에 혁신전대에 준하는 효과라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이 당권을 내려놓는 효과를 보면서 결국에 당을 깨지지 않는 그래서 손학규 전 고문을 갖다가 영입을 하고 박영선 위원장으로 공동 대표를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손학규 박영선 포함해서 안철수 문재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공동 사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창조적인 묘안을 가지고 결국에 극적인 통합을 분갈을 막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전제가 결국에는 문재인 대표의 그 대표직 사퇴가 전제되는 거죠. 근데 그게 창조적인 묘안이 아니고요. 10개월 전부터 비주류가 계속 하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 시각 조계사에서 민주노총 부위원장단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상균 위원장 입장을 좀 대신 발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좀 잠깐 좀 전해드렸지만 어쨌든 안 나가겠다는 말씀 마무리 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민 원장님 보시기에 아까 정리를 좀 해주셨지만은 한상균 위원장 이런 입장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저는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하는 것이 한도를 넘었다. 그래서 더 머물러야 되는 중생의 입장도 있지만은 당장에 끌어내야 하는 더 많은 중생들의 입장도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대신하고 싶네요. 네. 저 정 교수님 보시기엔 또 저는 정말 그 제 상식이 제가 뭐 50을 넘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제 상식에 깨지는 일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많은 국민들이 지쳤지 않습니까? 저 조계사를 지켜보는 그 눈초리에도 이제 정말 지쳤는데 오늘 이렇게 또 발표를 해가지고 못 나가겠다. 뭐 도법 스님하고 같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상식을 거스르는 이런 행위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되고 있다. 한상균 의원을 통해서 봅니다. 저는 참. 최 변호사님도 마무리 한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연결하셨어요. 한상균 위원장도 노동계약이 이제 중단된다면 내가 나가겠다. 근데 지금 영장이 노동계약과 관련된 영장이 아닙니다. 그전에 다른 영장이랑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걸 연기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노동계약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맞서겠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준법을 하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 법안이 잘못됐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대답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민영삼 원장, 정군기 교수, 최창호 박사, 또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